네, 오늘은 오랜만에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차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자녀가 빌릴 수 있나요? 예, 가능하죠. 정말 못 믿겠는 분들은 국세청에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입증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입증 가능하죠. 그리고 조사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입증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이런 차용을 부동산을 취득할 때 활용 가능하냐? 제 생각입니다. 선택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차용을 권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차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최근 국세청 보도자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증여 관련된 국세청의 보도 자료입니다. 9월 30일자네요. 여기에 있는 허위 차용증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재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허위 계약을 체결하여 차입한 것으로 신고하고 만기 시점에 채무를 미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한 혐의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는 거죠. 이걸 보고 차입 자체가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차입한 것 중에 허위 차입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국세청은 이렇게 만기 시점까지 확인을 했다는 거죠. 자금 출처 조사를 할 때, 증여세를 과세하려고 할 때 상당 기간이 흐른 다음에 어떤 혐의점을 파악한 다음에 정말 과세할 수 있을 때 그때 조사를 한다는 거죠. 바로 차용증이 공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걸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런 걸 보는 거고요. 국세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도자료에 나온 실제 사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경우냐? 이분 자녀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금을 빌립니다. 이때 부친께 바로 돈을 빌린 게 아닙니다. 한번 돌렸죠. 은행으로.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그렇게 내가 빌린 거예요. 담보 제공 부친이냐고. 그 대출금은 내가 받았다는 거죠. 사실 이 방법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채무를 부친이 상환한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내가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데 부친께서 채무를 상환한 거죠. 근데 여기에는 어디가 부동산과 연결돼 있죠? 부친이 토지를 판 거예요. 이렇게 조사하기 쉽게 토지를 팔잖아요? 이 전후 거래만 잘 살펴봐도 이 자금이 자녀한테 간다는 거죠. 이분만 이럴까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이 사실 묶여있는 돈이잖아요. 그게 갑자기 풀리면 이 돈을 자녀한테 어떻게든 빨리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금 통장에 있으면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하기가 너무 쉽겠죠. 부동산이 현금화 됐을 때 그 전후 거래를 잘 살펴보면 많은 이런 증여 혐의점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좀 전에 그 사례인데 글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본인의 사업자금을 차용하고 이후 수년간 대출이자 그리고 원금까지 부친이 대신 상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적발하기가 왜 쉬운지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이 은행은 고액의 대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돈을 빌려준 게 아니에요. 부친께 담보 제공을 받았죠. 부동산을 제공받고 이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근저당이 설정되겠죠. 상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저당이 풀리겠죠. 이 자료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본다면 아주 쉽게 특정 시점을 골라낼 수 있겠죠. 이렇게 부동산 담보 제공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이 금액 있잖아요. 이걸 대신 상환해주면 금전 거래 내역, 이 계좌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등기부 등본에도 그 증거들이 잘 보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왜 이 사례를 보여드렸냐면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이 과정에서 이자도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지만 원금, 이 부분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국세청에 노출됐을 때 국세청은 이 부분까지 사후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도 어떤 특정 시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영상을 만들었는데 상담하러 오신 분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 상담하러 오신 분이 알려주신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라는 거죠. 자녀가 100% 주주인 신규 법인. 이렇게 설립된 신규 법인의 부모님이 자금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법인 입장에서는 차용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차용한 자금을 다시 자녀한테 빌려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걸리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무이자로 법인에 빌려주고 이 법인은 자녀한테 4.6%의 이자를 받는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규 법인을 설립해서 자녀가 100% 주주인 이 법인이 부모님께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이 법인이 다시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라는 거죠. 상담하러 오신 분이 이렇게 법인을 활용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도 가능하냐? 이 방법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과세할 방법이 없다고 어떤 변호사님이 그랬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상담자 분께서 어떤 변호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실질적으로 과세하기 어렵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활용해도 되냐? 라는 거죠. 뭐 다른 거 다 무시하더라도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문제점들이 하나씩 두 개씩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저 상황을 딱 보면 제가 조사관이라면 되게 놀랄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잖아요. 법인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무이자로 빌려주시고 이걸 자녀한테 보냈다는 거죠. 각각을 어떻게 과세할지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조사관이라면 정말 쉽게 과세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과세 원칙이 하나 있죠. 실질과세. 10억을 빌려주고 그 신설법인이 자녀한테 다시 10억을 빌려주잖아요. 이 자체 실질과세로서 그냥 통과된 걸로 보고 과세하기 너무 쉽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주목받지 못할 거라고 그 상담자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주목받을지 안 받을지 최근 보도자료에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아주 최근의 보도자료죠. 국세청. 조사 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거기에 나와 있는 1번이에요.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이런 조사의 방향성과 너무 일치하지 않나요? 실제 저렇게 과세된 사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는 저렇게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향성과 너무 일치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저 사례 있잖아요. 저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상당히 많지만 딱 하나만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녀가 100%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주목받지 못할까요?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하잖아요. 거기에는 이 주주 내역이 들어갑니다. 누가 이 법인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관리할까요? 세무서에서 눈으로 관리할까요? 당연히 전산으로 관리되겠죠. 이 법인의 주주가 누군지. 그렇기 때문에 더 주목받기 쉬울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절세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절세 방안 중에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법인을 활용해서 좋은 선택을 하려면 누가 그 선택을 하죠? 제가 하나요? 사실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절세하고 싶은 분이 법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법인을 활용한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 방법 중에서 좋은 방법을 고르려면 직접 좀 공부하는 수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네이버에서 법인의 장단점이라도 검색해보고 법인을 활용해서 절세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검색 한번 해보고 실제로 외부에 있는 어떤 전문가와 상담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오시는 걸 권해요. 이게 정말 좋은 대안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직접 조금 더 공부하시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